4차 산업혁명의 그 사례를 통해서 경쟁력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사례를 이렇게 뽑아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지만 아디다스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특히 2015년에 아디다스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피드 팩토리라는 걸 했어요. 스마트 팩토리, 한마디 말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하면서 이 아디다스는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췄냐? 스피드에다 포커스를 맞췄어요. 왜 스피드에다 포커스를 맞췄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좀 고민을 해야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독일이 왜 4차 산업혁명을 했을까라는 거야. 2006년 독일은 솔직히 2006년에 독일의 그 기술력을 보면은 뭐 세계 최고야. 지금도 마찬가지 세계 최고예요. 그런데 그런 세계 최고인 독일이 왜 고민에 빠졌을까라는 거죠. 독일이 4.0 인더스트리 리볼루션을 한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우리는 4.0 인더스트리 리볼루션을 그대로 따와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뭐 사용을 하고 있지만 독일이 가장 겁난 적이 있었어요. 주적. 적이 있었는데 누구? 중국. 중국의 대량 생산에 대해서 원가가 도대체 기술로는 그 원가를 따라잡을 수 없는 거야. 기술력으로는. 중국의 대량 생산의 그 유닛 코스트를 기술로는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이겨보고 싶었지만 이기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독일이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야 그러면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쟤네들을 이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방향을 선회한 거죠. 야 우린 대량 생산으로 이렇게 그냥 지금처럼 계속 가면 어차피 중국한테는 이길 수 없고 질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뭘로 바꾸고 우린 전략적으로 맞춤형 주문 생산으로 바꾸는 계기가 된 거예요. 맞춤형 주문 생산으로 전략적으로 이제 바꿨어요. 생산을 앞으로 이제 맞춤형으로 바꿔자 했더니 주문을 하게 되면은 맞춤형으로 주문을 하면은 가장 문제가 주문에 대한 납기가 문제야. 납기를 제때 딱 해줘야 되는데 신제품 같은 경우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 신제품을 딱 설계해서 생산품까지 나오기까지 1년 이상이 걸렸다고 해요.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옷이나 나만의 신발을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1년 후에 나오는 거야. 솔직히 누가 사요? 아무도 안 사지. 그래서 독일이 고민한 거야. 야, 우린 전략적으로 맞춤형 주문으로 가는데 그런 맞춤형 주문 생산에서 가장 큰 장벽이 뭐다? 스피드다라는 거를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 2015년에 9개월 동안 스피드 팩토리를 했어요. 그런데 스피드 팩토리를 해가지고 외국에 있던 자국의 공장을 가져 들어온 거예요. 한 50만 켤레의 운동화를 만드는 600명이 일하는 그런 공장을 독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로봇 자동화로 확 바꿔버렸어. 로봇 자동화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로봇 뭐 여러 시스템을 하면서 공장에 10명 정도로 사람을 확 줄여버린 거예요. 600명에서 10명으로 줄였어요. 그랬더니 세상에서는 난리가 났죠. 왜? 너무 어떻게 보면은 롤모델처럼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의 롤모델처럼 막 떠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잘못된 거를 이제 좀 보기 시작을 해야 되죠. 어떤 거. 좀 전까지 어떻게 보면 스마트 팩토리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앞으로 가야 될 추구할 그 미래의 이미지에는 어떤 게 기반으로 깔려 있어야 되냐면 자율이라는 게 깔려 있어야 되거든. 근데 자율을 무인으로 착각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거였는데
아디다스는 그런 문제로 서서히 가고 있었어요. 외국에 있던 기업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 자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걸 리쇼어링이라고 그래요. 리쇼어링을 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죠. 어떻게 보면 자국의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니까.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로봇 자동으로 다 만들어 놨어. 그리고 1년 이상 걸리던 신제품에 대한 그런 생산 사이클을 단 몇 주로 확 줄였어요. 타겟을 성공했어요. 첫 번째 타겟, 스피드를 어떻게 줄이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2015년에서 한 16년까지 일단 만들고 17년에 일단 공장을 돌리기 시작을 했을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개런티 기간이 1년이 있으면 2018년부터는 완전히 이제 독립적인 자체적인 공장을 돌리겠죠. 벌써 3년이 지나면 2018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공장에는 메인터넌스가 엄청 발생할 거예요. 왜? 공장은 스타트업한 그 순간부터 고장나기 시작을 해요. 마모되기 시작을 하고 어떤 것들은 안 맞아. 하여튼 간에 메인터넌스는 공장 돌리는 그 순간부터 필요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게 분석 그 다음에 그 분석된 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제어를 하고 제작을 하고 그런 로봇 시스템이었어요. 즉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을 거야. 그런 것들 다 누가 해요? 10명 안에 누가 전문 프로그래머가 있었을까요? 이 10명 안에 기계가 고장나면 메인터넌스가 좀 많았을까요? 메인터넌스 하면 보통 어떤 메인터넌스가 구성이 되냐면 전기, 그 다음에 계기, 컨트롤 쪽, 그 다음에 기계, 그 다음에 장치 배관 쪽이 있는데 이쪽은 다 기계 쪽에서 이제 맡기도 하고 솔직히 직종만 네 가지 직종이 필요한 게 메인터넌스. 솔직히 어떻게 보면 한 200명이나 300명 정도의 인원이 최소한도 있어야 되는 데를 불구하고 10명으로 줄였다는 것은 거의 무인화에 가까웠거든요. 즉 이게 무엇을 낳게 되냐면 한 3년이 지난 상태에서 메인터넌스가 계속 벌어지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계속 요구하고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외부 협력 기업들이나 외주에 굉장히 많은 의존도를 아마 가져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2019년 이 스피드 팩토리를 했던 이 공장에서 2020년에 우리 공장은 폐쇄하고 원래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어나운싱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거야. 남들이 다 어떻게 보면 롤 모델로 잡았어요. 야 이거 멋있다. 정말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폐쇄가 되는 거야. 왜? 정확한 그 원인, 이유에 대한 거를 아직까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스마트 팩토리를 봤을 때 추구하는 거는 자율적으로 추구를 해야 되는데 무인을 추구했다라는 거죠. 지금도 기업에서는 그런 사람 줄이는 쪽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솔직히 지금까지 해오던 거거든. 왜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스마트 팩토리라는 그 탈을 씌우고 또 계속하냐 이거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은 생산성을 높여서 사람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공장으로 만들어주는 게 스마트 팩토리가 돼야 되고 4차 산업혁명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근데 과거로 백을 해버리면은 그리고 자율과 무인을 혼동시켜서 자율로 가야 될 공장을 무인화되면 그거는 문제가 발생한다. 어떤 문을 닫는 결과까지 발생을 할 것이다.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장이 수시로 멈췄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10명에는 누가 있겠어요? 대표부터 해가지고 따지다 보면은 정말 현장에서 일할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아디다스를 보면서 기술의 경쟁력을 가질 수는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스피드를 줄일 수 있는 건 알았어요. 그렇지만 운영을 위해서는 자율이라는 거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